내가 남편에게 1년 전에 1억 원을 줬어요. 똑같은 경우인데 A라는 사람이 1억 원 준 거는 청산가치에 산입이 되지만 B라는 사람이 1억 원 준 거는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돼요. 그 이유가 부인권이 뭔가요? 부인권이 정말 생소한 단어예요. 저는 이제 법을 공부했는데 회생 파산 사건을 하기 전에는 들어는 봤지만 잘 이해는 못했어요. 부인할 수 있는 권리. 맞아요. 부인할 수 있는 권리. 맞나요? 네, 맞아요. 예. 약간 유사한 개념으로 세법상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.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거래를 하는 거예요. 가짜 거래를 만들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꾸며내면은 일정한 경우에는 부당한 계산을 부인한다. 그래서 그 행위가 없는 것처럼 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있어요. 똑같은 부인인데 법적으로 보면은 민법에 채권자 취소권 또는 사회행위 취소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냐면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릴 때 이때 민법상으로 그 채권자들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채권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.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하는 게 회생파산에 있어서 부인권인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? 이게 중요한 이유가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인데 우리가 청산가치에 뭘 자꾸 산입하라고 하는 게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내 지인에게 편파변제를 했다. 내 지인에게 돈을 갚았으면은 그거 네 청산가치에 더해라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에게 1억 원을 줬는데 돈 빼돌린 거니까 청산가치에 더해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채무자회생법을 보면은 남편한테 돈을 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더하시오 라는 거는 없고요. 편파변제를 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더하시오 라는 규정도 없어요. 그럼 이것의 법적 근거는 뭐냐면은 그게 바로 부인권이라는 거예요. 부인권은 내가 편파변제를 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지인에게만 개인회생 직전에 돈을 갚았어요. 1억 원을 갚았어요. 그럼 그 갚은 행위를 부인하는 거예요. 그거를 없었던 걸로 한다. 그러면은 이 행위가 부인되니까 돈을 내가 다시 가져올 수가 있어요. 지인으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어요. 이 가져온 돈은 어떻게 하느냐? 이 가져온 돈은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해야 돼요. 당연히 그렇겠죠? 정리를 하면은 그 내가 준 1억 원을 모든 채권자가 나눠 가질 수 있게 나의 청산가치에 더하는 게 되는 겁니다. 청산가치를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파산을 하면은 회생을 하면은 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의미고 마찬가지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예를 들어 1억 원을 줬다. 이것도 그 행위를 법적인 행위를 부인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그 돈을 되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돈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를 조금 압축을 해서 마치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것처럼 압축해서 청산가치에 더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상담하시면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남편에게 1년 전에 1억 원을 줬어요. 그런데 A라는 의뢰인과 B라는 의뢰인이 있으면은 A라는 의뢰인은 1년 전에 이미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리고 1억 원을 줬어요. 그 다음에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람은 A고 B라는 사람은 1년 전에는 그냥 돈이 많았어요. 빚이 없었어요. 아니면 빚이 조금밖에 없어서 갚을 수가 있었어요. 그 상태에서 남편에게 1억 원을 주고 최근 한 3개월 전에 사기를 당해서 갑자기 빚을 많이 지게 돼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됐어요. 똑같은 경우인데 A라는 사람이 1억 원 준 거는 청산가치에 산입이 되지만 B라는 사람이 1억 원 준 거는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돼요. 그 이유가 배우자에게 똑같이 줬지만 아까 이 법적인 근거가 부인권이라고 했잖아요. 부인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채무 상태가 불량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 같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한 법률적 행위 그때 돈을 빼돌리거나 그때 편파변제한 행위 그런 것만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B와 같이 돈을 줄 당시에 채무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안 되니까 청산가치에 더할 수도 없겠죠.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의뢰인분들도 많고 잘 모르는 사무실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거 1년 전에 줬으니까 청산가치에 더해야 된다 라고 좀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인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뭐 잘못된 판단은 하지 않겠죠. 근데 부인권을 내가 행사를
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만약에 친구한테 돈 준 걸 그럼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. 못 돌려받으면 못 돌려받으니까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거죠. 네 책임으로 해라. 어떻게든 네가 돌려받든 뭐하든 아무튼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거예요. 채권자한테는 불이익이 안 발생하게. 그걸로 인한 이득은 아무도 보지 않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은 채무자 네가 빼돌렸으니까 네가 피해를 봐라. 이런 개념이죠. 그럼 부인권을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? 부인권 행사를 안 할 수,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라고 하는데 청산가치에 산입을 안 하면은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는 게 돼서 기각이 됩니다.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더할 수밖에 없죠. 근데 왜 내 권리일까요? 그래서 부인권을 회생위원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. 그런 견해가 있는데 조금 이거는 법이 좀 더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. 온전히 내 이득만을 위해서 내가 행사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. 그거를 나한테 권리라고 하니까 뭔가 좀 네. 이상한 것 같은데. 뭐 내가 돈을 찾아오려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. 청산가치에 산입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내가 돈을 찾아오고 싶으면 찾아올 수 있으니 그렇게 보면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럼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나요? 부인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파산 같은 경우에는 좀 있는데 회생은 없고요. 왜냐하면 부인권이 행사되려면 또 소송을 거쳐야 돼요. 부인권 행사의 소송. 기간이 길어지는데 회생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긴 기간을 할 수는 없고 거의 99%는 청산가치에 더하거나 청산가치에 더해서 개인 회생이 안 될 상황이라면은 그냥 기각을 당하고 말겠죠. 그럼 부인권 행사를 꼭 해야 되는 상황들은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있습니다. 지인에게 개인회생 직전에 돈을 줬다거나 아니면은 직전에 뭐 부동산을 팔아서 또 마찬가지로 누구의 특정 채권자의 빚을 갚았다거나.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약간 유사한데 다른 개념이 도박 채무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거는 부인권 행사로 인해서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거는 청산가치에 산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박 채무 같은 경우에는 탕감이 될 수가 있다. 100% 변제해야 되는 게 아니다. 무조건 청산가치에 도박한 채무를 다 넣어야 된다면은 100% 변제를 해야 되는 거겠죠. 그런데 내가 60개월 동안 최장기간 갚아도 청산가치에 더한 금액만큼 못 갚는 경우에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도박 채무더라도 청산가치에 더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숫자로 얘기하면 내가 1억을 빌려서 도박을 했어요. 그럼 1억 채무를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. 그런데 내가 60개월을 갚아도 내 가용소득으로는 8천만 원밖에 못 갚아요. 그러면 내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니까 도박 채무 1억이 있으니까 개인회생 못하느냐? 그게 아니라 이거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어차피 아니고 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청산가치에 산입하려는 취지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청산가치에 8천만 원만 넣어라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. 어쨌든 부인권에 대해서 그러면 잘 모르는 사무실이 있나요? 잘 모르는 사무실 많죠. 그냥 준 거는 편파 변제는 뭐 해라, 뭐는 뭐 해라 이렇게 좀 기계화 시켜서 하면은 잘 될 수가 없죠. 항상 그 돈을 그 법률 행위를 하는 시점에 채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.